예, 바로 이어서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건이 뭐 두 가지가 있었죠. 사건이라고 한다라면은 이거 그냥 딱 기사 보면은 아주 그냥 심플하게 정리해줬어요. 미국 기술주 약세 첫 번째 이유 국외 이슈죠. 두 번째 북한 실종자 총격 이거 좀 안타까운 일입니다. 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좋은 데 가셨을 겁니다. 네, 이렇게 좀 두 가지 이슈가 있는데, 이 미국장이 특히 나스닥이 계속해서 최근에 약세인데, 우리 시장이 잘 버텨줬는데, 어제 마이너스 3%로 마감을 했고, 우리도 이제 개파락으로 시작을 했는데, 그렇게까지 크게 많이 하락 안 했거든요. 개파락 한 상태에서 이렇게 반등이 좀 나올까 말까 하다가, 이렇게 오후에 밀렸단 말이에요. 회원님들. 이러한 상태에서, 음, 왜 이렇게 좀 만약에 미국 그 증시 때문에 하락했다라면은 애초에 개파락부터 컸을 텐데 이거 자체는 크지 않고 왜 이렇게 밀렸을까라고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물론 미 선물도 밀리고 있었고 지금도 좀 밀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장이 사랑 마감한 거 그리고 이제 미국 선물이 밀리는 거 요거까지 반영이 되는 이제 역할이겠지만은 여기에 어떻게 보면은 조금 더 이제 기름을 끼얹는단 그런 악재가 이 북한 실종자 총격 이슈가 좀 나오면서 심리적으로 영향을 더 끼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 느낌에는 한 10대 맞을 거 한 두세 대 더 맞았다. 더 맞았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처음에는 이 뉴스가 근데 이제 새벽에 나왔거든요. 아침에 제가 일찍 봤어요, 이 뉴스를. 근데 그때는 이제 별 반응 안 하다가 오후로 갈수록 가면 갈수록 더 반응이 심해지더라고요. 빅텍을 비롯한 그런 방산주들도 9시에 안 오르다가 갑자기 이제 오후로 가면 갈수록 더 많이 상승을 하고 이런 모습을 봤을 때 실종자 총격이 처음에 이제 뉴스 나왔을 때 이게 무슨 일인가 하다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요거에 대해서 좀 어떠한 경위로 일어난 건지 밝혀지면서 시장에서 좀 안 그래도 시장이 안 좋았으니까 안 그래도 안 좋은 시장에서 더 이제 좀 안 좋아진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이렇게 쭉쭉쭉 봤을 때 이러한 어떠한 국외적으로 오늘 어떻게 우리 시장이 좀 안 좋았을 것 같다라는 그런 이제 영향이 있었고 두 번째로는 국내 이슈 이 북한으로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요? 북한 근처에서 우리나라 이제 공무원분께서 총격을 당하신 이런 좀 지리학적 리스크, 긴장감 요로 인해서 좀 이제 안 좋은 악재가 있었다. 그렇다라면은 이 두 가지는 미국 나스닥이나 뭐 미국 증시 뭐 지금 나스닥이 많이 빠졌으니까 나스닥이 반등하면은 해결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일은 좀 안타깝지만은 지금 정권에서 현 민주당 정권 문재인 정권에서 이러한 일이 있다고 뭐 북한에 뭐 도발을 한다라든지 뭔가 강경한 대책을 펼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즉, 이 사건은 뭐 너무나 안타깝고 슬픈 일이지만은 이대로 그냥 좀 조용하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마무리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지정학적 리스크는 좀 다소 좀 불확실성 해소, 불확실성 해소를 통해서 조금 이제 좀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이제 그게 있는 거죠. 기대감이. 그래서 오늘 있었던 이 지리학적 리스크는 너무 이제 깊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오히려 이제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미국장 그리고 유럽 증시가 얼마나 더 회복을 해주는가. 그리고 우리 회원님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우리나라 증시가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상승을 하고 가장 많이 잘 버텨줬어요. 지금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너무 많이 올라서 하락을 해서 그렇지 그렇게까지 많이 하락을 한 건 아니거든요. 어, 지금 나스닥 같은 경우는 9월 시작과 동시에 한번 10%, 13% 이상 하락을 했잖아요. 근데 이거에 비해서 우리 이제 코스피는 9월 중순까지는 오히려 상승을 했어요. 아까 보셨죠? 나스닥은 9월 초부터 쏟아지는 거 보셨죠? 근데 우리는
오히려 올랐다가 이렇게 떨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맞을 매를 좀 마일리지를 적립해놨다가 좀 한 번에 만듯한 그런 느낌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네. 그리고 코스닥은 오히려 더 올랐어요. 정고점을 뚫고 더 올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체감이 안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코스피는 8월 저점까지 오늘 이제 내려오기라도 했죠. 근데 코스닥은 뭐 오늘 800도 안 깨졌습니다. 전저점이 780인데 800도 안 깨졌다는 것은 사실 아직까지 요한 780선까지는 코스닥을 이제 열어놓고 봐야 된다라고 봐야 되는데, 사실 저는 이 코스닥은 결국에는 코스피의 방향성에 따라서, 왜냐하면은 우리나라의 큰 주식 시장의 방향성은 코스피가 잡아주고요. 그 코스피에 따라서 코스닥은 좀 부분적으로 뭐 한 하루 이틀 정도 디커플링이 나온다라든지 그런 모습은 나올 수가 있습니다만은, 근본적인 이러한 상승은 아무래도 좀 코스피를 따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은 코스닥의 어떠한 그런 지지를 보는 것보다는 이제 코스피를 집중하는 게 좋을 것 같다. 결국에는 코스피가 지지를 해주면은 코스닥도 함께 방향성을 잡아줄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무슨 미국장이 좀 어떻게 끝날지를 우리가 좀 더 봐야겠지만은 1차적인 지지선은 제가 지겹게 말씀드렸던, 이번 주 내내 말씀드렸던 220, 70에서 2270에서 2250선, 여기를 이제 보시면 됩니다. 오늘 정말 이제 종가가 2272에서 이제 끝났는데, 분봉 보시면 이제 디데이로 분봉 보시면은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다가 고가권에서 한 이제 1시 이후부터 쏟아졌죠. 1시 이후부터 쏟아지는데 2270 근처만 오면 튑니다. 요 근처만 오면 튀고, 근처만 오면 튀고, 근처 오면 튀고, 오늘은 종가는 근처까지 안 왔네요. 네, 종가는 근처까지 안 오고 이제 약간 이 위에서 마감했는데, 근데 이게 사실 오늘은 의미가 있는데 내일은 의미가 없는 게, 만약에 나스닥이 뭐 의미가 완전 없다고 할 수는 없는데, 어떨 때 의미가 없어지냐면은 미증시가 뭐 유럽 증시가 크게 이렇게 하락을 했어요. 그러면 내일 아침에 우리나라 지지선은 2270, 2250인데 뭐 예를 들어서 그냥 나스닥이 5% 하락했다고 치자고요. 우리는 지지선 여기니까 여기서부터 시작할래? 라고 할 수가 없어요. 뭐 마이너스 2가 됐든 마이너스 3이 됐든 미국장 따라갑니다. 이렇게 하락하고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 지지성은 우리가 그어놓고 보되, 요것보다 이제 더 중요한 게 뭐 2250이든 2277이든 더 중요한 게 미국장입니다. 지금 이제 미국장이 중요하고, 또 이제 그러면 아까 우리 카톡방에서 회원님 질문하시더라고요. 2270, 2250 여기 1차 지지 라인 깨지면 어떡해요? 라고 질문하시더라고요. 뭐 라운드 피겨 가격인 2200, 2200선을 우리가 좀 봐야 합니다. 근데 여기 사실 여기에 비하면 8월 저점 라인인 이 2200 중반대에 비하면은 크게 의미가 없는, 이제 좀 거쳐가는 관문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여기 사실 뚫리면은 저는 뭐 크게 의미는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딱히 뭐, 그러니까 지금 라인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 지지 라인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뭐 제가 의미가 있는 중요한 지지라고 한다라면은 오히려 2100 초중반선, 숫자로 치면은 2130, 여기는 그냥 라운드 피규로 인해서 그냥 중간에 거쳐가는 그런 관문 같은 거. 그리고 의미 있는 지지 라인은 2130. 하지만 여기까지 뭐 여기든 내려오기 전에 미국장이 일부 반등을 해서 우리나라 시장이 한 내일 정도까지만 좀 조정을 주다가 이렇게 여기 생각하지 말고 반등을 해주는 이러한 모습이 가장 베스트고, 우리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지가 어디고 뭐 어디를 깨지면 안 되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추세 속에서 이제 우리가 좀 의미가 있는 거지, 그냥 뭐 미국장 하락하면은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 회원님들. 그리고 조금 이제 그나마 긍정적인 요인은 명절 연휴 전 인출할 수 있는 날이 내일입니다. 내일 매도를 해야
다음 주 화요일에 인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돈이 명절 때문에 돈이 필요해서 매도를 하는 사람들은 내일까지는 다 매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내일 어찌 되었든 주게 되든 밥이 되든 내일이면은 뺄 사람은 다 뺐다. 돈을 뺄 사람은 다 뺐다. 그러면은 이제 월화는 근데 이제 월화는 갑자기 뭐 명절 앞두고 뺀 돈을 또 넣진 않겠죠, 회원님들 상식적으로. 여기는 이제 좀 있는 돈으로 지루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높고 명절 후에도 하루 이틀은 지루합니다. 이게 연휴가 연차 써서 연휴가 더 길게 쓰는 사람도 있고요. 아니면은 이제 뭐 그 명절 후유증이 있어서 조금 이제 좀 어리버리 아니면은 조금 이제 좀 텀을 두고 적응 기간을 두고 하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명절 전후로 며칠은 명절 전후 이게 며칠은 조금 이제 지루해요. 그리고 이제 명절 한 일주일 전부터는 좀 이제 빠지고요. 이게 항상 패턴이 똑같이 반복되니까 우리 회원님들 다음 명절에서도 좀 이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러한 관점으로 두 번째 시간에는 우리 결국에는 지지는 우리가 파악을 하되 미국이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어떤 불확실성 해소, 어떤 그런 미국 선물은 결국에 반등하면 되는 거고, 어떤 그런 지정학적인 리스크는 현 정부에서 그렇게까지 크게 할 것 같지가 않고 조용히 묻힐 것 같다. 그리고 명절 인출 금액은 어찌되었든 내일이면 이제 인출을 할 수 있으니까 내일이면 끝난다. 근데 이제 명절 전후로는 좀 지루한 흐름이 나올 수 있으니 그러한 점을 좀 참고하자. 이렇게 좀 시장에 대해서는 정리를 해드리고 그래서 결국 내일 오른다는 거야, 만다는 거야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시면은 지금까지 제가 2부에 걸쳐서 설명드린 게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회원님들. 그 생각 하셔야 돼요. 네.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저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이런 분 계실 수도 있어요. 제가 이 신도 아니고 그래서 내일 어떨 것 같냐? 올라 떨어져. 저는 결국에는 이게 미국장이 오를까 말까 이거 묻는 거하고 똑같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야 지지지만은 미국장은 계속 떨어지는 추세예요. 계속 떨어지는 추세입니다. 어디까지 떨어질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회원님들. 요거를 좀 생각을 우리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디까지 떨어질지는 알 수가 없다. 근데 언제든 결국에는 끝은 있고 지금은 큰 흐름 속에서 이렇게 상승 크게 나오고 다시 크게 하락한다 이런 것보다는 크게 상승했다가 이렇게 조정 나오고 다시 갈 거다. 근데 여기 구간이다. 근데 요 구간 제 생각엔 이 구간인데 지금이 여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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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건 알 수가 없죠, 사실은. 근데 이제 우리 지수로 놓고 봤을 때 의미 있는 지지 라인은 2270이기 때문에 이 라인에서 오늘 강하게 지지로 나왔기 때문에 조건을 맞춰준다라면은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그런 어떠한 가능성은 있다라는 부분도 이제 좀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원님들 힘내시고요. 저도 힘내겠습니다.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것은 리딩을 최선을 다해서 좀 열심히 해드리는 것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회원님들 저는 무료 카톡방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상 하단에 있는 링크나 댓글에 있는 링크 클릭하시면은 제가 운영하고 있는 무료 카톡방 입장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해당 무료 카톡방은 100% 무료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입장하셔서 앞으로 저와 함께 좀 즐겁고 재미있는 주식 투자 이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이것으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모두 힘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